안녕하십니까. 독산어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잠실 나들목입니다. 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6일 일요일 새벽 6시 33분 정도 됐습니다. 여명의 시각입니다. 동틀 무렵인데요. 현재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제가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풍납토성 나들목 쪽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였는데요. 현재는 미세먼지가 보통 상태고 바람도 좀 잦아들었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바람이 세차게 불었는데요. 지금은 바람은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잠실 나들목에서 풍납토성 나들목 쪽으로 동쪽 방향으로 한 3.5km 정도 이동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마감이 됐는데요. 역대 최고치 투표율이라고 합니다. 전국 평균이 한 36.9, 한 37%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보인 광역자치단체가 전라남도 51점 몇 프로고, 그 다음이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가 48점 몇 프로라고 합니다. 전국 최저는 경기도랍니다. 경기도가 33점 몇 프로입니다. 여하튼 전국 평균이 36.9%인데 서울특별시는 이제 37.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보다 약간 서울이 높고 가장 낮은 데가 경기도로 한 33점 몇 프로라고 합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9일 수요일날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데요. 잘 판단하셔서 진정한 우리나라 국민의 지도자가 누군지 잘 판단하셔 투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 시즌이어서 제가 오늘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한 대통령이 8명이 됩니다. 그거와 관련된 테쿰새의 저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사망할 확률은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46명, 현재 제 46대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역대 46명의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이 8명이나 됩니다. 그 8명 중에 한 명, 즉 테일러 대통령, 1848년에 당선됐던 테일러 대통령은 그냥 식중독으로 사망을 한 거였고요. 체리 주스인가 그걸 우유하고 얼음에 타 마셨는데 급성 식중독으로인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48년에 당선된 테일러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의 대통령은 테쿰새의 저주와 관련이 됩니다. 자, 오르막길을 오르겠습니다. 테쿰새의 저주로 인해서 그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그런 사건과 관련되니까 흥미롭습니다. 자, 그게 어떤 게 테쿰새의 저주냐면 1812년, 지금부터 210년 전이죠. 1812년에 미국과 영국 간의 전쟁, 미영전쟁, 영미전쟁이 발생했을 때 인디언들은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개척 당시에 인디언들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할 때는 인디언들은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영국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인디언 연합군을 상대로
미국은 이제 싸워야 했던 겁니다. 자,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디언 중에 무공이 출중했던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테쿰세라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그 주변에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테쿰세가 워낙 그 인디언들의 지도자로서 무공이 출중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화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총사령관 해리슨이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테쿰세를 사살하게 됩니다. 그때 테쿰세라는 주장이 죽기 직전에 미국의 총사령관 해리슨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게 이제 테쿰세의 저주입니다. 뭐라고 말을 남기냐면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도 표기할 때 첫째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테쿰세라는 추장이 남긴 저주라 해서 테쿰세의 저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숫자 표기를 보면 1840, 1860년, 1880년, 1900년 다 이게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지 않습니까? 그런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게 20년 간격입니다. 20년 주기설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말이 있고 나서 28년의 세월이 흘러서 184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당선자가 누구냐? 바로 그 미영 전쟁 당시에 테쿰세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았던 미국의 총사령관이었던 해리슨. 그 해리슨이 미영 전쟁으로부터 28년이 흘러서 1840년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1840년에 당선됐으니까 1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고 1의 자리 숫자가 0이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쿰세의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주를 당한 사람이 그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 총사령관 해리슨인데요. 그 해리슨은 1840년 대통령 당선 무렵에 나이가 만 6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의 수명 차이가 꽤 있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이 발달된 현대 상황하고 과거에 지금부터 한 180년 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만 69세의 대통령에 취임하니까 국민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슨은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는 미국의 총사령관이다. 미영전쟁 당시에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의 미국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호기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취임식은 보통 다음 연도에 있지 않습니까? 1841년 3월 4일에 지금 같은 시기입니다. 오늘이 3월 6일이니까 그 당시에 1841년 3월 4일 늦겨울 초봄이죠. 그때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 취임사를 낭독하는데 비를 다 맞고 또 우산도 쓰지 않고 비옷도 입지 않고 비를 맞고 100분 동안 즉 1시간 40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보좌관들이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산이라도 받쳐드리겠습니다. 뭐 비옷이라도 입으셔야 됩니다. 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나는 고령이긴 하지만 미영전쟁의 영웅으로서 대통령직을 거뜬히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다라는 객기를 부리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100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취임사를 낭독한 바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급성 폐렴에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에서 딱 한 달 동안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고 사망을 합니다. 태금새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았던 그 해리슨이 28년 후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바로 폐렴에 걸려서 한 달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바로 사망을 하게 되는 진짜 엄청난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해리슨이 바로 태금새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고요. 20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이 또 흘러서 1860년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까? 그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리엄 링컨입니다. 링컨은 1860년에 초선이 되고 1864년에 대통령에 재선이 되고 65년 4월 9일 날 남북전쟁에서 승리합니다. 1865년 4월 9일에 북군의 그랜트 장군이 남군의 리 장군으로부터 항복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6일 후에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 부부가 연극을 관람하다가 남군의 추종자였던 연극 배우, 그 극장에서 연극을 하고 있던 그 배우로부터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1865년 4월 15일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없었으면 남북이 분단됐다, 그러한 주장들도 있을 정도로 미 합중국 건설에 지대한 역할을 하셨던 링컨 대통령이 태금새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대통령.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들은 다 공화당 출신입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그분도 대통령직을 한 6개월밖에 수행 못했는데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0년 주기설 1900년에 당선된 맥킨리 대통령은 태금새 저주의 네 번째 희생자이신데요. 1896년에 초선이 되고 1900년에 재선이 됐습니다. 1900년도 1의 자릿수가 0이고 10의 자릿수가 또 0이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됐기 때문에 태금새 저주의 20년 주기설에 따른 네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맥킨리 대통령. 거기도 암살을 당합니다. 맥킨리 하면 세계 7대륙 최고봉 중에 북아메리카 최고봉 알래스카에 있죠. 원래 봉우리 명칭이 맥킨리였는데 현재는 디날리 봉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가면서 풍납토성 나들목 다 왔는데요. 계속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맥킨리 북미 최고봉이 맥킨리 봉인 이유가 1900년 그 당시에 알래스카에 있는 봉우리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북아메리카 최고봉 해발 6193m입니다. 해발 6193m 북아메리카의 최고봉이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맥킨리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명칭을 따라서 이름을 따서 맥킨리 봉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너무 급경사해서 여기서는 자전거를 좀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풍납토성 나들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맥킨리 봉이었는데 그 당시 발견된 당시에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맥킨리 봉인데 2015년에는 지금부터 한 7년 전이죠. 제44대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명칭을 알래스카 고유의 용어인 디날리 봉으로 변경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현재는 맥킨리 봉이 아니라 디날리 봉입니다. 해발 6193m 북아메리카 최고봉 맥킨리 봉. 여하튼 맥킨리 대통령이 태금새 저주의 네 번째 희생자로서 암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0년이 지난 1920년에 하딩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요. 그분이 이제 병으로 죽습니다. 병사죠, 병. 그분도 역시 공화당이신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직을 한 3년 가까이 수행을 하셨는데, 재선을 염두에 두고 또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던 중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애틀 쪽에 워싱턴 주죠. 워싱턴 주하고 워싱턴 DC 차이나 아시죠? 워싱턴 DC는 미국 동부에 있는 미국의 수도고,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특구,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부스에서 명칭을 딴 콜럼부스 특구에서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DC지 않습니까? 워싱턴 DC. 워싱턴 DC는 미국 동부에 있는 미국의 수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워싱턴 주는 미국 북서부에 있는 하나의 주죠, 주. 북서부에 있는 시애틀에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향하던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워싱턴 주와 캘리포니아주 사이에 있는 오리건주 이 정도를 통과할 때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급히 이제 호텔로 가가지고 이제 긴급 응급 치료를 받으셨습니다만은 다음 날 새벽에 병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딩 대통령이 1923년경에 사망하셨는데요. 그분이 테쿰스 저주의 다섯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40년에 당선된 분이 바로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을 4번이나 하셨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그분은 1940년이 세 번째로 당선된 연도이고, 1944년에 또 4번째로 당선되고, 1945년 4월 12일 날 뇌출혈로 사망을 하십니다. 뇌출혈로 2차 세계대전을 거의 승리로 이끌으셨는데, 승리를 목전에 두고 안타깝게 사망하셨죠. 1945년 4월 12일 날 뇌출혈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그로부터 18일이 지난 4월 30일에 독일의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인 독일의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고, 5월 8일 날 독일이 연합군을 상대로 항복 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원래는 5월 7일에 사인을 했는데 5월 8일 00시에 항복 문서의 효력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끝까지 버티다가 원자폭탄, 8월 6일에 히로시마, 8월 6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 폭탄을 맞고 8월 15일에 항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하게 됐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루즈벨트 대통령이 6번째 희생자이시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역대 희생자들이 다 공화당 출신인 거와는 달리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그 다음에 또 20년이 지나서 1960년에 그 유명한 우리 여성분들의 영원한 로망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에 당선이 되고 61년에 취임을 하고 대통령직을 한 2년 7개월 정도 수행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고 항공기 안에서,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선사하는 사진이 지금도 유명하죠.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테쿰스의 저주의 7번째 희생자가 되셨고,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그 링컨 대통령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 공통점 100가지 정도 된다라는 그런 일화도 다 알고 계시죠.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사망하셨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이제 사망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총 7명
7명의 대통령이 20년 간격으로 당선이 됐던 7명의 대통령이 테쿰스의 저주에 의해서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테쿰스의 저주고요. 또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0년에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횡단보도 건너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에 당선이 돼가지고 총을 맞았죠. 총을 맞았는데 응급수술을 하셔서 기사회생을 하신 거죠. 총을 맞을 때 그 대통령 전용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총을 맞았는데 그 암살범이 총을 쏜 게 방탄 차량에서 튕겨 나온 총알을 맞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보좌관들 있고 뭐 그랬었는데 보좌관 중에 한 명인가 경호원 중에 한 명인가는 치명상에 가까운 총을 맞아갖고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신 그 당시 보좌관인가 경호원인가 계셨죠.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빨리 총알이 방탄 차량에서 튀어나온 총알을 맞긴 하셨지만 응급수술을 하셔서 살아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왜 살아났냐? 테쿰스의 저주가 풀린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인디언들한테 가장 우호적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인디언 테쿰스가 저주를 풀어준 거다, 뭐 이런 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난 2000년, 새천년이죠. 새천년에 당선된 아들 부시 대통령은 총 자체도 안 맞았죠. 그런데 이제 천호역에 도착했습니다. 총 자체도 안 맞았는데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프레첼이라는 딱딱한 과자 아시죠? 프레첼이라는 딱딱한 과자가 있는데요. 그 과자를 드시다 목에 걸려서 기절을 하셨답니다. 기절을 하셔가지고 또 응급수술을 받으셔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누가 아들 부시 대통령의 정치 집회에서 누가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30m 거리에서 수류탄을 던졌는데 천호역 7번 출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류탄을 30m 거리에서 던졌는데 다행히 불발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터져버렸다면 30m 거리를 할지라도 좀 다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또 운이 안 좋으면 사망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불발탄이어서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게 바로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천호역 7번 출구에서 현대백화점 천호역 7번 출구에서 현대백화점 천호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년이 지나서 당선된 분이 바로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십니다. 2020년 주기지 않습니까? 2020년에 당선된 분이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신데요. 이분도 테쿰스의 저주에 해당된 2020년에 당선되신 거죠. 1회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회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인 2020년에 당선되셨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임기를 채우시고 사망하실지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하실지는 신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도 임명은 제천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테쿰스의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에 당선되신 건 맞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테쿰스의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테쿰스의 저주가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즉 테쿰스의 저주가 부활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풀코스 마라톤을 뛰신 분이 1993년 1월 휴스턴 마라톤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이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하셨는데요. 여성 중에 영부인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신 질 바이든 영부인이 풀코스를 한 90년대 후반에 완주를 하셨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2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81세인데요. 영부인께서는 9살 연한가 길 겁니다. 그러니까 73세 되시는데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이니까 한 50세 전후에 질 바이든 영부인께서 풀코스를 완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월 6일 일요일 아침 한 7시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천호역에 자전거를 주차했습니다. 감사합니다.